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항상 공부를 시작할 때 전과에서 한 것을 한 5분 정도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했던 경험들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1시간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한 5분만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요. 요 5분이 지난번 1시간 걸 다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이전 거를 복습하는 삶을 살아요. 지난번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하나는 수용성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많이 배우고 노력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결과를 못 얻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만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용성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더라도 밭이 좋아야지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거나 교육을 하거나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을 살고 있는 그들 인간 그 자체가 어떤 존재냐에 대한 존재성이 더 중요해요. 수용성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뭐냐 보면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리비히의 최선왕의 법칙.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어떤 한 부분에 기술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나의 가장 약한 것이 나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잘 살려서 산다는 건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강점이 살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약한 점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결국은 전격적 인성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와 아울러서 카이스트 국가미래 전략 보고서를 얘기 들었어요. 네이버 카페 가서 여러분들 숙제 낸 걸 이렇게 봤어요. 잘했어요. 과제도 뭐 하려고 애들 많이 썼더라고요. 최전 씨 책 잘 읽고, 그다음에 주관적인 것, 본질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부족한 요소를 채워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부모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배우고 나와 나 자녀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까지 가져온 모든 문제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 그 부족한 부분도 채워준다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지원 씨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선물,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볼게요. 좋은 부모는 아이들한테 좋은 걸 찾아서 그것을 주려고 하는 부모가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 노력은 내가 필요해. 하지만 그게 진짜 좋은 부모가 되진 않아요. 진짜 좋은 부모는 거기다 플러스. 그 아이들한테 주려는 그 좋은 것을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부모예요. 한국 사람들이요, 영어 때문에 난리예요. 애들한테 영어 공부해라 난리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은 참 착해요.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가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안 될 때도 있지만. 근데 어느 날 애들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중요하다고 나하고 치는 거 보면, 엄마도 이 중요성을 알고 정말 열심히 해서 영어를 진짜 잘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영어를 못해. 그러면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지도 못하면서 왜 나보러 이렇게 난리치고. 자, 한 예를 들면, 진짜 좋은 부모는 내가 인생에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그걸 살아보려고 분투하는 사람이야. 거기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 좋은 거 주는 게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핵심적인 거 얘기해 줄게요. 자, 우선순위의 원리예요. 제가 지금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원리에 대한 깨우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여기서 5차원 교육을 하고 그걸 훈련을 받아도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아요. 자, 그럼 원리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수용성의 원리 다음에 나온 두 번째 원리, 우선순위 원리. 자, 그럼 한번 제가 우선순위의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떤 플라스틱 통에다가 어떤 사람이 골프공을 넣고 있어요. 와, 골프공 한 박스를 다 집어넣는데 다 들어가네, 그렇죠? 네,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이 사람은 돌알 같은 걸 넣는데 한국 같은 데서는 콩알 같은 걸 넣어요. 조그만 콩알.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한 컵이 다 들어갔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겠네. 그죠? 여기다 또 뭘 넣냐면 뭐 이제 감이 오잖아요. 모래를 넣는데 그것도 모래 한 컵이 다 들어갔네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네, 거기다가 마지막 넣을 게 액체겠네요. 근데 이 교수는 맥주병을 꺼내놓은 것 같아요. 애들이 좋대. 야, 맥주 나왔다고 좋아하네. 그죠? 그걸 이제 이렇게 따서 넣어서 찰 수 있을 때까지 찼어요. 자,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이 인생 같다는 거예요. 요 뒤에 제가 생략을 시켰는데 뒤에는 거꾸로 지금 붓기 시작해요. 어떻게 붓냐면 처음에 이제 물을 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래를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콩알 같은 걸 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골프공을 넣는데 그때부터 난리 치는 거예요. 골프공 넣을 때 물 키고 난리 치고 한 두세 개 들어가더니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인생에 있어서 네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도 안 필요한 게 없어요. 다 네 개가 필요한 건데 그 네 개를 어떻게 놓냐면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넣고 순서대로 놓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넣잖아요. 그럼 나중에 전체 채우지도 못하고 난리 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지금 자식 기를 때 단어 하나라도 더 하는 게 여러분들 더 중요하잖아요. 남들보다 글 한 달이라도 먼저 깨우치는 게 여러분들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먼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건 악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먼저 순서를 바꿔서 집어넣잖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걸 집어넣을 때는 집어넣지도 못하고 더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뭐가 좀 안 되면 뭘 안 해서가 아니라 우선 순위가 틀려서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감을 지금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주면 그런 거 나도 하는데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어떤 순서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이렇게 놓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배우는 이걸 언제 써야 되냐면 유아 시기 때 해야 돼요. 제가 하는 걸 전면적 인성이라고 불러요. 전면적 인성은 지적,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가 있는 이 5가지를 유아 시절에 해야 돼요. 유아 시절에. 그래서 골프공을 쫙 채워놔야 돼요. 그리고 초중고 때 자갈과 모래를 보여야 돼요. 그것을 창조적 지성, 이걸 5차원 독서라고도 얘기하고, 언어 수용성, 5차원 영어라고 얘기하고, 융합 수리력, 5차원 수학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초중고 때 이걸 배우기 때문에 애들한테 창조적 지성, 언어 수용성, 융합 수리로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뭘 이용하냐면 독서를 이용하고, 영어를 이용하고, 수학을 이용해서 국영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창조적 지성, 언어 수용성, 융합 수리를 가르쳐 준다고요. 그리고 일반인 정도 여러분들 되면 그때 진짜 중요한 물들, 바른 세계관. 이 5가지 요소는 이미 카이스트 국가미래 전략 보고서를 본 사람은 거기서 본 내용들일 거예요. 미래 시대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5가지 가져야 된다. 전면적인 성, 창조적 지성, 언어 수용성, 융합수리, 그리고 바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DGA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DGA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있는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몇몇 분은 이미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이 방식으로 지금 해나가려고 분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를 보내요. 우리 학교를 보내서 우리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창조적 지성, 언어 수용성, 융합수를 배워요. 물론 우리 학교는 애프터 스쿨이나 홈스쿨 같은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바른 세계관. 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전면적 인성을 베이스에 깔고 거기에 창조적 지성, 언어 수용성, 융합수를 깔고 그리고 그 위에 바른 세계관을 키워가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되겠다.
이걸 오늘 꼭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든 방법이 바로 5차원 리프레임 다이어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 방법은 매조천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매조천은 뭐냐면요. 매일에 매일. 에브리데이 하는 거예요. 조금씩 해야 돼요. 많이 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인간들은 싫어요. 거꾸로 해요. 매일 하지 않아요. 몰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몰아서. 조금씩 안 해요. 많이씩 하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안 해요. 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그릇은 이런 그릇이에요. 리프레임,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틀 바꿔야 돼요. 틀을. 5차원인가 5개 리프레임 하는 건데 다이어리라는 개념은 뭐냐?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적은 제가 뭘 지적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더 얘기해 주겠죠. 지적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제 나머지 5주 남았는데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을 지력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요. 지식은요, 이미요 차고 넘쳐요. 그냥 인터넷 하나 치면요, 여러분들 몰랐던 거 다 알아요. 그게 지력인 시대는 벌써 20년 전에 지나가 버렸어요. 수많은 인포메이션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서를 할 건데요. 전 독서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독서라는 도구를 통해서 제가 하려는 것은 여러분들 인식의 틀을 정립시키는 거고 이걸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는 거는 와 내가 원동현 박사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독서를 했더니 옛날하고 달라졌네. 내 인식의 틀이 변화되고 내가 옛날보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졌네. 그러면 저하고 이건 갈만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진리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짓이 여러분들을 이끌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이끌려서 살까요? 그 사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거짓을 또 쫓아갈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거짓이 참보다 더 포장을 해요. 참은요, 포장을 하려는 의도를 안 가져요. 참이 왜 포장을 해요? 참은 포장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포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지적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숙한 인생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 심력을 가져야 돼요. 심력은 진리를 알았어요. 알았지만 이것이 내면화돼야 돼요. 그리고 내면화된 이 지적이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걸 안다고 그러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로막는 게 게으름과 탐욕이에요. 제가 운동 하나를 이제 소개해 줄 거예요. 저는 운동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인간인가를 찾아내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방법은 좋은 걸 막 해서 성숙해진 사람은요. 성숙의 모양만 있는 거지 성숙한 건 아니에요. 성숙은요. 좋은 걸 하려고 하지만 안 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안 된 거에 대한 깊은 고뇌를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해야 되는 건 내가 깨달았는데 봉사를 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한 인식이 나를 성숙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관리 인간관계는 다음 주에 해줄게요. 오늘 두 가지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머리가 무엇을 주면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머리라는 것을 지금 이해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적인 색안경이라고 해요. 인간은 누구나 지적인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노란색 색안경을 낀 사람은 빨간색을 봤을 때 주황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색안경을 낀 걸 내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냥 주황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옆에서 그런다고요. 여보세요. 그 주황색이 아니고 노란색이에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난 주황색으로 보이는데 노란색이라니까. 나를 속이든지 아니면 나를 거짓말이라고 지금 비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얘기를 제대로 못 들어요. 아이들하고 싸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A라는 사건 때문에 힘들어서 얘기했더니 엄마가 기껏 한 얘기가 B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화나서 다시 설명을 잘했더니 C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쌈 나가지고 아주 등 돌리는 부모와 자식 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쁜 부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색안경 끼고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번 7주 동안에 어쨌든 색안경이 여러분들은 뭐 벗어지지는 않지만 제가 뭐까지 해주냐면 색안경, 지독한 색안경 끼고 있다는 까지 알려줄 거예요. 지금부터 그림 하나 보여줄 테니까 이 그림이 뭔지를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기 두 개의 그림이 합성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엔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뭐가 먼저 보였는가? 나중에 두 개 다 보이지만 뭐가 먼저 보이는가? 처음에 여러분들 뭐가 보였는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토끼가 먼저 보인 사람을 토끼파라고 그럴 거고요. 오리가 보인 사람을 오리파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토끼가 먼저 보인, 토끼파 손 들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오리파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토끼파와 오리파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상하잖아. 왜 토끼파, 오리파가 이렇게 나눠지냐면 똑같은 걸 그려줬는데 왜 나한테 어떤 것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나를 그것을 그렇게 인지하게 만들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 의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이미 재단화돼서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살아온 인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걸 같이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책을 보더라도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건 나쁜 사람인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거 알고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제가 색안경을 벗는다고 그래요. 자, 그 방법을 다음 주에 가르쳐 줄 테니까 연습하고 와요. 자, 오늘 숙제가 있어요. 5차원 전면교육 책을 읽는 건데, 국가미래 전략 보고서는 그냥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5차원 전략 보고서는 어떻게 읽냐면 사선을 치면서 읽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는지 사선을 칠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아버지 그림, 방 그림 나와요. 근데 잘못 쳐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아버지 그림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가방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텍스트를 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지금 본 대로 여러분들이 왜 방이 되냐면 토끼하고 오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요, 방법은 알려고 하지 마요. 그냥 책을 한번 이렇게 사선을 치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사선을 쳐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잘해야 되는 거? 그것도 물어보지 마요.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고 오냐면요. 그렇게 사선을 쳤더니 사선을 안 치고 읽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만 나한테 얘기해 주면 돼요. 다음 주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선을 열심히 쳤더니 책이 막 읽히기 시작해 하는 사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왜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옛날엔 그래도 그냥 책 읽었는데 이거 하느라고 몇 페이지 못 읽었어요. 그렇게 오케이. 두 답은 틀리고 맞는 거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선을 쳐서 읽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숙제 더 내줄게요. 자, 다음 주까지 제가 9분짜리 운동을 드릴게요. 9분짜리. 원래 이 원본은 35분짜리예요. 그런데 35분짜리 운동을 줬다가는 이 중에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다. 저는 그걸 전제를 까는 거예요. 왜 전제를 깔까요? 인간은 본질적인 게으름과 탐욕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35분짜리 모셨다가요. 여러분들 다 다음 시간에 안 와요. 35분짜리를 내가 앉아가지고 9분으로 편집을 했다니까. 이걸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이 운동은 TV 같은 데 이렇게 틀어놓고 해요. 뭐 사정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내가 혼자 그걸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정이 되는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가족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쇼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가족이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있을 때 그걸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는 내가 미리 얘기해 줄게요. 첫째, 일단 그 가족, 특별히 자녀라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엄마가 나 뭐 시켜 먹으려고 저런가 보다. 그럼 부담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리 얘기해 줘야 돼요.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너희들 못 살게 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요번에 내가 원 박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네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보려고 그런 거니까 너한테 피해가 없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고 쇼를 시작해서 이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발화를 볼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걱정을 하나 할 거예요. 저 인간이 며칠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 지났더니 3일 하더니 안 해. 그러면 애들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인간 똑같구나. 언제 인간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번에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둘째 주도 해. 그럼 애들이 낌새가 안 좋은데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만약에 셋째 주를 하잖아. 근데 애가 진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 잘렸나? 일을 바꾸려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 3주를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4주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4주째 되는 날은 그 아이가 조용히 문 닫고 지방에 들어가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서 보면 지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자녀 교육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애들 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본을 보이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투를 하라는 거예요. 분투는 뭐냐면요. 나도 못하지만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분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을 못 보여요. 인간이 본을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밖에 안 되냐면요. 왜곡시키고, 외식을 하는 거예요, 외식. 자식이 봐야 될 거는 본이 아니라 나약해 보이는 부모가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힘들지만 가는 분투를 보는 거예요. 4주간의 분투가 아이들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쇼가 3일 지나서 그만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매조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자는 거예요. 9분짜리 한번 틀어서 보여줄게요. 한번. 자, 이거는 5가지 운동이 있는데요. 바른 자세. 다 이거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부드럽게 몸을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손도 갖고 발목도 하고요. 그다음에 눈, 코, 귀 같은 오관, 감각기관 운동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소화가 잘 되고 내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5번째 깊이 잠자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기운 내는 체력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단순한 운동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운동으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하루에 이거 9분이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이거 그보다 훨씬 더 컸던 건 뭐냐면 이렇게 간단한 거 구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야. 운동 중요하다고요. 입에 침이 마르게 다 해요. 그런데 운동하는 인간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시켜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길 포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저한테 2가지 얘기를 해주면 되네요. 운동하고 생쇼를 했더니 주변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닭 보듯이 와서 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뭔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운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내 주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날 거예요. 2번째, 얼마나 게으르고 탐욕적인가. 운동이 아니라 전 그걸 물어볼 거니까요. 그 다음에 책을 사선을 쳐서 읽어오는 거예요. 사선을 쳐서 읽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선을 쳐서 읽었을 때 이 사선 친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땠었는가만 얘기해 주면 돼요. 사선을 쳤더니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나빠졌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여태까지는 그냥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그냥 읽는 것과 사선을 쳐서 읽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자,
21세기를 주도할 리더는 이 같은 지적심력 체력을 조화롭게 전면적으로 갖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들은 다이아몬드 칼라라고 부르자고 한다. 다이아몬드 칼라는 지식과 함께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왔다고 해봐요. 자, 이렇게 읽어왔어요. 그러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의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요. 인식 지식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활용 지식으로 바뀌어야 돼. 그 원리도 나중에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선을 치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사선을 쳐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변화가 오거든요. 근데 그 변화는 왜 오는지는 나중에 가르쳐 줄 거란 말이에요. 잘라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주어진 일들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다이아몬드 칼라의 실력자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이용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하며 21세기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때 개인과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 자, 그냥 샘플로 이렇게 읽어본 거예요. 이렇게 읽은 것과 이걸 그냥 읽은 거하고는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다음 주에 엄청 좋아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전이 없이 더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음 주에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됐고 이 사람은 안 됐는가? 그럼 된 사람은 아 내가 이래서 됐구나. 내가 이걸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그걸 알면 되는 거고 안 된 사람은 이래서 나는 책을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구나.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과제. 동영상 2번이 갈 겁니다. 5분짜리예요. 아까 잘 하신 대로 객관화 주관화 하고 여러분들은 미국 5차원 포럼 일기예요. 여러분들이 일기를 잘 하면 2기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와 우리 30명이 이렇게 잘했다. 그럼 이거 미국에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30명 또 모아오면 2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 1기가 뭐 못했다 그러면 뭐 2기는 없는 건데 어쨌든 1기 어쨌든 한번 희망을 갖고 가보는 거예요. 잘해봐 1기. 그다음 5차원 전면교육 책에 사선치기가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지력편에 속해독수법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목차가 있어요. 나중에 지력에 가면 학문의 9단계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사선을 외치나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읽어보는 거예요. 1장에 1만 이렇게 읽고 사선을 치면서 읽으면서 사선을 외치나 어떻게 하는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운동을 지금 하게 했잖아요. 그 운동에 대한 내용들이요. 요게 이렇게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보지 말고 이것도 1번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운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면은 그 운동의 효과가 굉장히 커져요. 바른 자세를 하게 하는 이유를 아주 짧게 설명해 줄게요. 좌뇌가 우측 몸을 관리해요. 우뇌가 좌측 몸을 관리해요. 그런데 몸이 찌그러지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오면 저울 두 군데다 올려놔요. 그럼 60kg가 30, 30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25, 35라니까 대부분 찌그러진 거예요. 그렇게 찌그러지면 이 좌우 뇌에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뇌파를 찍어봤다니까 뇌파가 찌그러져 있다니까. 몸이 찌그러졌는데 뇌파가 찌그러져 있어. 뇌파가 찌그러진 애들의 대부분이 마음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런 원리를 알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운동하지 말고 그 책에다 그걸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런 거 원리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읽고 객관화, 주관화 해가지고 다음 주 한번 보시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약간의 혜택을 받아요. 우리가 창조적 지성을 배울 수 있는 5차원 독서램 프로그램에서 이게 첫 강을 그냥 이렇게 프리로, 이건 다 이제 저기 막 피를 내고 하는 건데 제가 프리로 어쨌든 첫 강의를 참석하고 영어 강의를 프리로 참석하게 해요. 첫 강의를.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이제 디아 글로벌 학교 과정도 이제 영어로도 한국어 이제 좀 더 확대할 거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하는 시간들 설명에 1시간씩 설명을 제가 시켜 드리는데 여러분들 시간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한국 시간에 이제 해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을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또 혜택을 받는 걸 못 받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1교시, 2교시는 지금 내가 60분씩 한 거야. 그죠? 이제 제가 3교시, 4교시, 5교시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 5교시는 그냥 하고, 6교시 때 제가 60분에다가 30분을 좀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갈 분들은 나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올 때 1시간 반을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 30분을 못 들으신 분들은 뭐 그냥 이거는 보너스로 드린 거니까 뭐 못 들었다는 사람들 뭐 인생 망친 거 아니니까 어쨌든 30분을 제가 독서를 제가 30분 해줄 거고 4교시 때 30분을 영어 교육에 대한 걸 알려드리고 6교시 때 제가 30분을 해서 우리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한번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니까 제가 그때 한 거를 반으로 압축해서 그냥 강의를 해줄게요.